오너리스크, 네. 오스템 임플란트, 신세계죠. 신세계. 신세계와 카카오. 몇 개 기업이 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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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장은 악재가 너무 강하게 반영이 되고요. 호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번 말 잘못했다가는 한 번 찍혔다가는 시장에서 완전히 진짜 팽당하는 느낌인데요. 네. 오늘도 이제 신세계 그리고 뭐 카카오도 두 종목을 제가 크게 이제 보고 있는데 신세계 오늘 급락을 하면서 뭐 제가 뭐 그런 오너리스크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죠. 뭐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말 한마디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거든요. 이런 종목 그러면 뭐 팔아요? 사요? 지금 급락했으니까 사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너무 민감해요. 너무 민감해서 조금만 꼬투리가 잡히면은 진짜 끌어내리기 바쁜 종목이 되는 거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6%대 네. 하락을 보였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이걸 기회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신세계 일단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유통주잖아요.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볼 수 있는데 백화점주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고점에서 좀 꺾이는 추세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오너리스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시세는 좀 일단 꺾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카카오 역시도 이제 뭐 카카오페이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에서 시작된 어떤 이제 경영진에 대한 이제 불신이라는 부분이 고스란히 지금 주가에 투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되게 또 아이러니한 것은 카카오페이를 사고 있는 주체는 지금 또 개인이에요. 실제로 팔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 기관이고 개인들은 이제 좀 더 이제 빠진 게 좀 약간 박앤세일 같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좀 사 모으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국민주기도 했고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사두고 좀 길게 보겠다는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신다라기보다 지금 이 정도 가격대까지 빠지는 거는 또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카카오의 분위기 자체는 그룹주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회복이 그렇게 좀 전 가격까지 회복되기에는 좀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을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그 오너 리스크라든지 경영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미운털이 박는 것 같아요. 미운털을 박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좋은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다른 종목을 끌어내려야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종목들이 덜 욕먹으니까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찬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10만 원 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10만 원이 깨져버렸네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지금 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사 모으신다라는 개념이 있겠지만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또 상관없어요. 만약 96,000원에서 10만 원 넘어섰어요. 그때 추세가 완전 다시 또 갈아탔어요. 그때 사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자. 그리고 한 번 욕먹은 종목은 최대한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다라고 좀 분위기 반전이 쉬운 장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이제 악재가 나온 종목을 쫓아간다는 게 네. 쫓아가보면 힘들어요. 네. 힘들고요. 오스템 인플라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가지고 있다가 날벼락 맞은 이제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도 이런 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충분히 지치기 전에 들어가면 투자자가 지친다. 굳이 그런 종목은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민이잖아. 새로 사려고 하는 분들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악재가 어디까지 진행될까 지켜보고 사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그런 요인으로 빠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요?
저는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은 또 조금 어려워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10만 원, 11만 원 선에서는 좀 줄여봐도 그렇게까지 타격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 뭐 오늘까지 빠지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한 15% 정도 지금 카카오가 또 빠졌거든요. 그럼 지금 또 빼기에는 지금 비중을 줄이기에는 좀 또 아쉽죠.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신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게 뭐 시장이 뭐 좋은 얘기를 반영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네. 여기저기 악재를 다 끌어다가 대고 밀어버리니까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종목이 한 번 이제 하나라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미운들 박힌 종목 있으면 그걸 좀 부각되고 있는 시장인 내 것 살고 같아요. 네 죽자? 네. 네. 시장이 그만큼 이제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죠? 각박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네. 자, 이 얘기는 우리 곽 부장님께 여쭤보면 또 얘기가 많아지니까 곽 부장님께 살짝 넘어가면서 네. 들어봐야죠, 부장님께.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죠. 무슨 얘기? 그봐요, 안 하신다잖아요. 다 했는데 그러니까 뭐. 했는데 뭐. 아니, 뭐, 또 어쩌겠노. 어떻게 보시냐고. 오너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주가 내리는 걸 내가 어째 그 케어가 그럼- 되겠노.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빠졌을 때 지금 이 해당 기업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그걸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힘들다. 뭐 이거는 주구장창 힘들다.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없이 뭐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네. 보면 사실은 뭐 네. 이 오스틴 인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뭐지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 사실 네. 거래가 정지됐고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지만 카카오도 사실은 막 이것저것 떼서 상장하고 분위기가 있을 때 좀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도 시장에서 카카오가 안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네.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누르겠지만 사실은 뭐 신세계 이마트는 사실 이게 무슨 뭐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 아니잖아요. 아, 있죠. 네? 있어요? 지금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물론 뭐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서 뭐 그 비중이 크진 않아요. 신세계가 내수 쪽이 좀 강하긴 하지만 중국 시장으로 약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정영진 부회장인가요? 네. 그분이 좀 되게 좀 극단적인 성향을 좀 보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거 사실 정치색뿐 아니고도 사실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또 오너리스크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좀 안정감을 못 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SES닷컴 상장도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유리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